제 또래인 여러분이 정치에 관심을 가지는 것이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 남들에게 휘둘리지 말고 자신의 신념을 꽃피우게 하기 위하여 영상 올립니다. 영상을 읽고 보기에 앞서 짧게나마 제 소개를 하겠습니다. 저는 정치적 성향이 완전한 중도입니다. 그렇기에 지금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중립적인 입장에서 다른 시선으로 얘기해볼까 합니다. 첫 번째, 국민의 적. 국민의 적은 나와 정치적 관념이 다른 국민이 아닙니다. 잘못된 견해나 생각을 갖고 올바르게 행동하지 못하는 정치인입니다. 그 중에서도 자신과 다른 입장의 말을 배척하는 정치인은 국민의 말도 가려가며 듣습니다. 서로 욕하고 싸우고 국힘은 틀려, 민주당은 아니야 하는 것이 아닌 그 말도 일리가 있어 하며 자유롭게 얘기하고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 계엄령과 민주당의 탄핵. 현재 사회적으로 크게 논란 중인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과 민주당의 줄탄핵으로 국정이 마비가 되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확증 편향을 가지지 말고 넓게 바라보아야 합니다. 부정선거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민주당의 부정선거를 밝히기 위해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하고 군을 투입했다. 부정선거를 숨기기 위해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하고 군을 투입했다. 라는 두 가지 다른 의문을 동시에 품으셔야 합니다. 세 번째, 대물림되는 확증 편향. 확증 편향이란 쉽게 말해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는다입니다. 대다수의 자식들은 부모 세대로부터 정치적 신념과 확증 편향을 물려받습니다. 부모 세대도 이를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많은 친구들과 얘기해본 결과 본인조차도 동화되었다는 것을 모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저도 부모님께 물려받아 어느 한 정당만 믿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 암덩어리 같은 시야를 없애야 합니다. 확증 편향을 없애기 위해 제일 효과가 좋았던 것을 말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나와는 정반대인 생각을 가진 사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은 국힘을 믿는다. 상대방은 민주당을 믿는다. 민주당이 계엄령을 선포했다. 라고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1. 민주당이 계엄령을 선포한 것에 대한 의견을 물어보고 상대방 의견에 맞장구치며 동조를 하고 2. 그 의견과 반대되는 국힘의 모든 것들을 같이 비난한 뒤 3. 계엄령에 반대하는 입장을 가진 국민들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4. 상대방이 믿는 것에 대해 만에 하나 너가 믿는 것이 진실이 아닐 수도 있잖아? 라고 떠보는 식이었습니다. 이 방법은 상대방뿐만 아니라 저조차도 상대방의 말에 영향을 받아 확증 편향이라는 암덩어리 같은 시야를 지울 수 있게 도움을 줬습니다. 여기서 확증 편향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민주당이 계엄령을 일으킨 것이 나쁜가요? 다시 보지 않는 한 기억이 흐리게 나는 것이 있나요? 잠시 영상을 멈추고 두 가지 질문에 대해 생각해 주세요. 제가 질문을 드린 것은 민주당이나 계엄령이 올바른지 아닌지가 아닌 여러분의 생각이 의문을 가질 수 있게 약간의 파동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방금 생각하고 떠올리신 답을 다시 한번 생각해 주세요. 4. 집단 편향. 사람들은 개별적으로 토론할 때는 서로 타협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집단적으로 논쟁할 때는 처음에는 중립적인 의견을 가진 사람도 논쟁을 거치며 어느 한쪽으로 의견이 극단화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를 잘 보여주는 것이 시위입니다. 시위에 참가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목소리를 내야 할 시위는 따로 있습니다. 시위에 참가하지 않더라도 자신의 뜻과 의견을 내세울 수 있습니다. 지지율에 따라 움직이는 정치인들입니다. 일이 싫으니 이 찍어야지 하지 마시고 둘 다 찍지 마십시오. 투표를 안 하는 것을 사회적인 죄라고 오랜 시간 동안 인식시켜온 것입니다. 누군가가 실어 차악으로 당선된 80%의 지지율을 가진 정치인보다 당선율 20%로 당선된 정치인이 더 열심히 일할 것입니다. 5. 언론. 경제, 사회, 세계 등 정치와 관련이 없는 언론은 무조건적으로 믿으셔도 좋습니다. 하지만 정치 언론은 절대로 100% 받아들이시면 안 됩니다. 정치 언론이 원하는 것은 자극적인 말들과 교묘한 말포장으로 자신의 언론을 믿게끔 만들고 계속해서 보게 하기 위함입니다. 위에서 말한 서로 다른 생각과 그럴 수도 있겠네 라는 마음가짐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6.
지역선거 투표. 지역선거는 정치인을 자세하게 알지 않는 한 정당을 번갈아가며 뽑는 것이 좋습니다. 어느 지역의 한 정당만 계속해서 당선된다면 어차피 출마만 하면 당선되는데 라는 생각이 무의식적으로나마 남게 마련입니다. 당선 전까지는 열심히 움직이지만 당선 후 아무런 성과가 없는 정치인들 많습니다. 번갈아가며 당선이 되면 지역 발전을 위해 부단히 노력할 것이고 누가 잘했나 못했나 보이기 마련입니다. 7. 대통령. 아버지가 한 가족의 가장이라면 대통령은 나라의 가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와 뜻이 맞지 않는다고 하여 미워할 수는 있지만 짐을 얹으면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이 대통령을 하든 자신의 뜻을 펼칠 수 있게 지지해주고 응원해줘야 합니다. 후에 대통령직에서 물러났을 때 모든 것이 드러날 것입니다. 그때 심판해도 늦지 않습니다. 8. 탄핵. 탄핵은 국회의원들이 소추하여 그 후 국민들의 동의를 얻는 것은 옳게 된 순서가 아닙니다. 먼저 상황을 알리고 상황을 접한 국민들이 원할 때 국회의원들이 소추하여 절차를 밟는 것이 순서입니다. 9. 이침. 사람들은 정치인의 잘못한 점을 쉽게 잊곤 합니다. 평범한 국민들은 99개의 선행과 1개의 악행 중 1개의 악행만이 기억에 남습니다. 그러나 정치인은 반대로 99개의 악행과 1개의 선행 중 1개의 선행만이 국민들의 기억 속에 남습니다. 절대다수의 지지를 받은 것이라곤 하나 이는 분명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10. 개인적인 견해. 저는 현재 우리나라가 처한 상황을 여러 갈래로 나뉘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중 가장 최악의 상황입니다. 미 국방부는 중국이 대만 침공 준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허무맹랑한 이야기가 아니며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한 달 전에도 이와 같은 발표를 한 바 있습니다. 독재, 공산주의 중 러시아, 중국 다음에는 북한이 침공할 가능성이 100%라고 보고 있습니다. 침공하기 좋은 시기인 대한민국의 국정이 마비된 지금 북한은 미 국방부에 한국의 계엄령 상황 이용하지 마라 라는 입장에 조용히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과 대만의 전쟁이 발발한다면 미군의 시선이 중국과 대만으로 향할 것이고 그때를 틈타 북한이 공격해온다는 것은 조금만 생각해본다면 누구나 쉽게 유추할 수 있는 사실입니다. 북한군은 러시아군에 속해 전쟁 경험을 하고 있으며 북한과 대한민국은 전쟁 중입니다. 이미 북한은 언제든지 침공할 준비를 끝마친 상태이고 몇 년 지나지 않아 스스로 무너진다는 걸 잘 알고 있는 상태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을 통한 김정은의 행동에서 북한이 우리나라에 아직도 간첩이 존재한다는 것에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또 이를 뒷받침할 증거는 수도 없이 많습니다. 간첩은 분쟁을 일으키고 대한민국 내부의 시선을 집중하게 만들어 북한의 움직임을 파악하지 못하게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끝마치며 어른들에게 올리는 말. 모든 사람의 20대, 30대는 미래를 꿈꾸며 스펙을 쌓고 기반을 다지고 나 하나의 삶도 챙기기 바쁩니다. 미래를 정할 시기에 MZ세대인 우리가 정치에 관심을 가진다는 것은 나라가 얼마나 시궁창인지 알 수 있는 지표입니다. 하물며 아직 한참 배우고 정치와는 연관이 없어야 할 10대, 심지어 미취학아동도 정치인 욕을 합니다. 우리보다 경험이 많고 지혜가 있는 어른들이 올바르게 잘 이끌어 주셨으면 합니다. 나라가 정상이 되길 진심으로 원합니다. 이후는 고위공직자 현황과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후 국회 탄핵소추 명단을 올려드리고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